안녕하세요. 꿈꾸는 기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A 코드, D 코드, E 코드, 그리고 G 코드, C 코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남은 게 F 코드하고 B 코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라는 게 A 코드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G 코드까지 있습니다. H 코드 없습니다. G 코드까지만 있고 다시 A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G 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F 코드하고 B 코드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메이저 코드를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F 코드하고 B 코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얘네 코드가 기본 코드이기는 하지만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잡기가 쉬운 코드가 아니라서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을 메이저 코드로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 영상을 찍은 거고, 아마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분들도 따라 하면서도 처음 기타를 잡으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가능한 코드야?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은 지금 기타를 어느 정도 잡으셨던 분들이시더라도 F 코드하고 B 코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클린 톤이 잘 안 나오고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경우를 좀 종종 봐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제대로 잡히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코드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당장 안 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원래 조금 제대로 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F 코드하고 B 코드까지 하고 나서 추후에 이제 마이너 코드나 세븐 코드를 설명드릴 거고, 마이너 코드나 세븐 코드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인 이론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음악 이론하고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들으셨던 그런 기본적인 음악 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학생이시거나 뭐 중학생, 학생들이시거나 혹은 학부모님들이시라면 학생들 음악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론 수업들에 대한 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진행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우선은 오늘 F 코드하고 B 코드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자, F 코드랑 B 코드는 일반적인 기본 코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본 코드를 잡을 때의 기본적인 폼은 이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드를 잡을 때 뭐 D 코드를 잡든 A 코드를 잡든 E 코드를 잡든 여기에 이제 약간의 공간이 이렇게 조금 생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뒤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전제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우실 F 코드하고 B 코드는 약간 예외입니다. 이건 엄밀하게 보면은 기본 코드는 아니에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사람들이 하이 코드라고 하죠. 이제 발의 집게 손가락이 발의 형태를 어떤 짚고 있는 이런 이제 발의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포지션 먼저 알아보고 손의 모양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 코드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나마 조금 잡기 쉬운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1플랫에 1번 줄, 2번 줄, 1번 줄, 2번 줄, 요 두 줄. 그 다음에 2플랫에 3번 줄, 그 다음에 3플랫에 5번, 4번 줄. 자, 다시 한번 1, 2 이거를 집게 손가락으로 동시에 누릅니다. 1, 2번을 이렇게 동시에 누릅니다. 안 누르면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동시에 두 줄을 누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중지로 2플랫의 3번 줄을 누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중지로 3번 줄을 누릅니다. 그 다음 플랫에 5번 줄, 4번 줄을 약지 손가락, 그 다음에 소지 새끼손가락으로 같이 눌러줍니다. 5번, 4번입니다. 다시 한번 포지션 설명드릴게요. 집게 손가락으로 1, 2번 줄, 1플랫에 1, 2번 줄, 그 다음에 중지로 2플랫에 3번 줄, 3번 줄, 그리고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5번, 4번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5번, 4번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엄지손가락이 보통 아마 이런 식으로 뒤에를 받쳐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에 손바닥도 이런 식으로 약간 붙여주는 형태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가능하신 분은, 그리고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셔서 6번 줄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당장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 초보분들은 결단코 제가 봤을 때 될 수가 없는 폼입니다. 어느 정도 기타를 치셔야 되는 거고, 기타 치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서 6번 줄 노트를 하나 누르는 것과 누르는 분과 누르지 못하는 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초보와 중수를 가르는 기준 정도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어찌되었건 저는 뭐 6번 줄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초보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손폼이 다 망가지니까 그냥 요렇게 엄지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받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받쳐주시고 1, 2, 3, 5, 4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6번 줄에 여기 그 6번 줄 1플랫 6번 줄을 눌러줘야 되는데 누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6번 줄은 제외한 나머지 5번 줄부터만 쳐볼게요. 네, 이게 F 코드의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엄지손가락까지 다 잡으면 이제 F 코드는 소리가 이렇게 나겠죠? 네, 이렇게. 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마 처음 잡으시는 분들은 이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손 포지션 그 위치라도 이렇게 갖다 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F 코드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B 코드의 포지션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B 코드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A 코드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A 코드는 E 플랫의 4번 줄, 3번 줄, 2번 줄 이렇게 세 줄이었잖아요. 4번 줄, 3번 줄, 2번 줄 요렇게 세 줄 잡는 거, 그죠? 혹은 요렇게 세 줄 잡는 거. 네, 요거 A 코드는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 칸, 두 칸 옆으로 오면 B 코드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A 코드를 내가 이렇게 잡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6번 줄, 5번 줄, 1번 줄은 개방현이 되잖아요. 네, 여기는 개방현이 되죠. 나머지 줄은. 그런데 얘네가 두 칸이 왔으면, 이 가운데 누르고 있는 4, 3, 2번 줄이 두 칸이 왔으면 개방현도 두 칸씩 따라와 줘야 되겠죠. 그래야 같은 폼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잡은 상태에는 이렇게 두 칸을 오면 6번, 5번 줄, 1번 줄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포지션을 이렇게 잡습니다. 4, 3, 2 이렇게 잡고 한 칸, 두 칸 간 다음에 나머지 집게 손가락으로 2번 줄 전체를 눌러줍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소리는 이렇게 나고요. 이 폼이 기타를 어느 정도 치신 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쉽지는 않고 좀 클린톤 나기도 상당히 좀, 저도 제가 연습할 때도 조금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클린톤이 지금 당장 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자, A 코드 상태에서 한 칸, 두 칸 오고 집게 손가락으로 E 플랫을 다 잡아줍니다. 네, 이게 이제 B 코드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손가락을 다 잡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약지의 요 첫 번째 마디로 반대로 살짝 꺾어서 여기로 이제 세 줄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엔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이거 해봤는데 나는 절대 안 되더라, 무리더라, 이건 포기해야 되겠어, 이제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잡아서 한번 B 코드를 잡아보시는 연습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F 코드하고 제가 B 코드의 모양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위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손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코드를 잡을 때의 모양인데요. 집게 손가락으로 1, 2번 줄을 동시에 잡은 모습입니다. 네, 1, 2번 줄을 동시에 잡은 모습. 그 다음에 3번 줄, 그 다음에 5번, 4번을 누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1번, 2번 줄 동시에 눌렀습니다. 보이시죠? 줄이 움직이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3번 줄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 네, 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6번 줄 눌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엄지손가락으로 저는 6번 줄을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엄지손가락을 잠깐 뗄게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F코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F코드를 잡으면 이런 F코드는 넥 뒤쪽에 이제 손바닥이 이런 식으로 가까이 붙게 되는 이제 이 모양이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지금 F코드 모양이 되었어요. 네, 보이시죠? 1번, 2번 줄을 동시에 누르는 집게 손가락은 이렇게 세울 수가 없겠죠. 1, 2번을 동시에 눌러야 되니까 당연히 집게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눕혀주고 나머지 이제 중지와 약지, 소지는 보시다시피 세워줍니다. 네, 세워진 형태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원래 F 코드는 원래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코드가 아니라 이제 바레 코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화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1플랫을 집게 손가락으로 다 누르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이 이제 그대로 누르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하고 차이점이 아까 이렇게 F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는 손톱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가 있죠. 네, 대각선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하이 코드,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하이 코드 잡는다라고 할 때 그 하이 코드, 바레 코드 형태로 잡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손톱의 형태가 이제 위쪽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이 코드 혹은 바레 코드라고 하는 이 코드를 잡는 데의 폼이 처음 잡으실 때는 이 손가락이 벌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손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개집니다. 흔히 말해서 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막 세우려고 해도 막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똑바로 세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타 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게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인데 나머지 손가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모양이 휘어져 있는 네,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치셔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고치시면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들도 거의 지판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누르듯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집게 손가락도 거의 요 마디 이게 보이시죠? 이 두 번째 마디부터 첫 번째 마디까지를 이용해서 1플랫을 그냥 쫙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형태 보이시죠? 아까 손가락에 뭉개진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보통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고칠 생각을 좀 못 하시는데 계속 훈련하면 고쳐집니다. 자세가 이런 식으로 딱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B 코드는 A 코드를 이렇게 세 줄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4번 줄, 3번 줄, 2번 줄, E 플랫에. 자, 이 상태에서 한 칸, 두 칸 갔습니다. 그리고 한 칸 뒤에를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의 형태를 해주는 거죠. 네, 모양 보이시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약지에 여기에 보시면은 요 한 마디, 요 첫 번째 마디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누른다고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요렇게 잡거나 요렇게 잡거나 편하기는 사실은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합니다. 편한데 잘 못하세요 처음에. 근데 어느 정도 기타를 조금 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치세요. 왜냐면 이유가
프렛을 위쪽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위로 갈수록 좁아져요. 그래서 이 좁아지는데 여기 손가락 3개를 다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하이 프렛으로 가면.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손가락으로 하면 플랫이 얇아져도 다 손가락을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프로 기타 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치시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기타 좀 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 잡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F 코드 1번, 2번 동시에 집게 손가락을 눕혀서 잡고 3번 중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5번, 4번. 네, 이런 식으로 거기에 가능하다면 엄지손가락까지 얹어서 6번 줄을 눌러주시면 가장 좋은 케이스고요. 만약에 이걸 누르실 수 없다, 근데 올릴 수는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뮤트 시키세요. 편하게 뮤트 시키시고, 나는 이것조차도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그냥 뒤로 제껴서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F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코드는 A 코드에서 한 칸, 두 칸 오고, 네, 바레로 전체를 잡아주는 거. 아마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드가 잡기 힘든데, 잡기 힘든 만큼 요거는 제대로 소리가 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뭐 조금 사운드가 좀 거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좀 여유 있게 넘어가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F 코드 형태 바레 코드죠. 네, 이제 요 형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나중에 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F 코드 형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 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코드가 될까요? 집게 손가락을 떼고 보면 포지션상으로는 3, 5, 4. 저희가 많이 봤던 E 코드가 되네요. E 코드. E 코드를 요렇게 잡은 폼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잡았던 E 코드를 요렇게 잡은 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너트가, 네, 보이시는 이 너트가 집게 손가락의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트가 있으니까 저희가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굉장히 편하게 저희가 이렇게 잡는 것 뿐이고, 사실은 포지션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상의 집게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칸 올라온 게 F 코드입니다. 네, F 코드요. 마찬가지로 A 코드도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바레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게 손가락 대신에 너트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A 코드에서 한 칸, 두 칸 올라온 게 B 코드가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오늘은 F 코드하고 B 코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게 사실 소리가 좀,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쉽게 나기가 힘듭니다. 연습을 꽤나 하셔야 되는 거고, F 코드가 안 나는데 어떻게 이걸 연습을 하란 말이냐? 다른 코드를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래서 손가락의 밸런스에 힘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이게 뭐랄까요? 마치 자전거 탈 때 어제까지는 내가 자전거 타다가 계속 넘어졌는데 다음날 돼서 이렇게 갑자기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타게 되는 경험을 어릴 때 다들 해보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느 순간 안 잡히다가, 혹은 잡혀도 이렇게 버징이라든지 뮤트라든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확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안 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모든 하이 코드, 그러니까 F 코드에서 옆으로 가면은 뭐 G 코드, A 코드, B 코드, 하이 코드가 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F 형태나 혹은 B 코드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형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 두 형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폼을 잡으실 수만 있다면 모든 노래를, 제가 봤을 때 한 98%의 모든 노래를 다 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찬송가 같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는 특히나 그 코드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화 시키면은 코드 3개로도 모든 노래를 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의 90% 이상은 코드 3개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신 기초 코드만 열심히 연습하셔도 찬송가 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기타의 기본적인 이론, 음악 이론과 그 다음에 마이너 코드, 세븐 코드에 대해서도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그 댓글 달아주시고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